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종류 그리고 공급 방식의 혁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의 민자유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민간 위탁 그리고 민영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용어를 설명드립니다. 대리정부라는 것인데요. 이 대리정부, 영어로 말하면 proxy government, P-R-O-X-Y. 그래서 이 대리정부라고 하는 것은 캐틀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것인데요. 민영화 또 민간 위탁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리정부는 보통 그 제3자 정부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린다면 대리정부는 캐틀이 정의하기를 대리정부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준정부 조직 혹은 비정부 조직. 비정부 조직 그러면 시민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틀의 대리정부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리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첫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민영화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와 대리정부 간의 어떤 정보 격차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대리정부가 캐틀에 의해서 제기되었다고 추가 설명드립니다. 자, 3번의 민자유치 화면에 보시면 BTO, BTL, BOT 또 이것 외에도 BOO 등을 ECS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 527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민자유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의의를 보면은 재원을 그 민간으로부터 조달합니다.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민간들에게 그 대가로 여러 가지 관리권을 준다든지 수익원을 부여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됩니다. 방식을 보면은 민자유치는 민간하고 정부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BTO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BTO는 주로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을 해요. 이게 빌드입니다. 그 다음에 T는 소유권을 정부에다가 이전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됩니다. 트랜스퍼. 그래서 BT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 기부 체납 방식으로 정부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own operate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B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TO를 보시면 화면에 그 표를 보십니다. BTO가 실제 운영의 주체는 민간이 되고요. 운영 시 소유권은 정부가 됩니다. BT, 트랜스퍼가 되니까요. 투자비 횟수 방법은 사용료가 됩니다.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비로 횟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시점에 소유권 이전 정부에게 기부 채납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BTO가 되겠고요. 그래서 Build, Transfer, Operate, BTO입니다. 다음에 BTL을 보면요. BTL은 현재 정부가 쓰는 방법 중에 상당수가 이 BTL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BT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build 다음에 T가 transfer고요. 다음에 L은 lease가 됩니다. 임대하다 LEASE. 그래서 이 BTL은요 민간이 시설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건설을 하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다가 임대를 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BTL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요, 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동될 수가 있죠. 시설에 대한 수요 변동의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가 BTL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에 약정을 해요. 어떤 수익률에 따른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약정한 그 수익률이 포함된 리스 요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출하는 그런 형태가 BTL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는 소유하고요.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그런 형태가 BTL이 되겠고 현재 정부의 주요한 그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실제 운영의 주체가 정부가 되고요. 운영 시 소유권 정부가 되고요. 투자비 회수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가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 시기는 준공 시점 BTL입니다. 빌드 다음에 바로 트랜스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BTL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가 BOT가 되겠습니다. BOT를 보면요. 이 BOT는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건설을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국가가 아닌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소유권이 정부로 기속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시면 실제 운영 주체가 민간이 되겠고요. 운영 시 소유권은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입니다. 투자비 회수 방법은 사용료가 되겠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기간이 만료될 때 정부로 가게 되죠. 즉 운영 종료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하나 추가를 한다면 BOO가 있습니다. BOO, 이게 B는 빌드인데요. O는, 앞에 O는 오온입니다. 소유, OWN, 나머지 O는 오퍼레이트가 됩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시설이 준공이 되면 동시에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에는 그 해당 시설의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이 사업 시행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시설을 건설 후 소유권과 운영권을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BTO입니다. 읽어보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소유권이 곧바로 정부 공무원의 기부 체납 방식으로 기속이 되고 사업 시행자는 일정 기간 운영권 인정. 이게 BTO가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BLT입니다. 여러분은 이 용어들을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BLT 그러면 Build, Lease, Transfer구나. 그럼 그게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BLT 봅니다. 시설을 건설한 후에 L이니까 리스네요. 임대를 한 후에 정부 부문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다. 3번의 BOT 설명드린 대로 시설을 건설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 그 기간이 만료될 때 소유권이 정부 부문에 기속. 다음 네 번째가 BOO입니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인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관 협력 공급입니다. PPP라고 하죠.
화면에 있는 대로 정부가 민간 부문에 출자를 하고 민간 부문이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운영을 수행하고요. 위험을 공유하는데 PPP 사업 중에 대표적인 형태가 BOT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민관 협력 공급이다. 이것은요. 공공 부분에 보면은 재원 조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부가 어떤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자다 이런 인식에서 이제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에 여러 가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행재정적 수요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능력이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공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제3섹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시민 공동 생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제3섹터 방식을 먼저 보면요. 이것은 지방정부하고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 방식은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금의 도입이 가능하니까요.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보증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채무 보증도 해주고 또는 재무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서로 간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민과 관이 힘을 합친다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공동 생산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시민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자율방범 활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부, 시장, 시민, 사회가 공공 서비스를 함께 생산한 것으로서 자율방범 활동이 거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정책 결정 부분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집행 부분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될 지문 소개해 드립니다. 1번 보면 공공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아닌 것은 체크해 보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효율성 당연히 올라가고요. 3번에 보면 공공재정이 건전성을 더 가지게 되고 또 질적인 재고 생산 조직의 유연화 다 해당이 되는데 2번에 보면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민간에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이윤 추구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안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자와 다음의 관계, 이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하나씩 보면 민간 기업이 공공시설을 건설을 한다니까 B가 되겠네요. B. 그 다음에 기부 체납한다. T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니까 트랜스퍼 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의 대가로 사용권하고 수익권을 획득을 하죠. 기업은 이 공공시설을 임대를 한다 해서 리스가 됩니다. LEASE. 그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 회수한다. 이 방식은 BTL이 되겠습니다. BTL, 리스, 임대료.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급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균형 잡힌 그러한 행정 이념을 확립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그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을 우리가 추진할 경우에도 물론 효율성을 정진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효율성의 가치도 중요하고 또 형평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효율성을 도모를 하되 다만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는 구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철도 서비스를 효율성을 정진하라 이렇게 된다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낙후 지역에는 철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적자가 발생해도 낙후 지역의 철도 서비스는 유지를 하라. 이런 방식으로 양자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공공성의 특성에 따른 제공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시장성이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서비스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차별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반대로 시장성이 강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민간의 영역을 좀 확대하고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시장 실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병행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부문에 대한 어떤 그 책임성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채소 수입 보장 방식을 MRG라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여러분들은 경전철 경우에 많이 들어봤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MRG로 인해 가지고 특히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상당히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MRG라고 하는 것은 미니멈, 그 다음에 R은 revenue, 그 다음에 G는 보장 개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revenue 개런티, 그 MRG로 인해서 재정난이 좀 더 심화되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부산 김해간 경전철 이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김해 경전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해서 그 예상했던 그 승객수에다가 그 요금을 곱한 거예요. 요금에다가 예상되는 그 승객수를 곱한 금액의 74%를 운영사가 그 사업의 운영사가 보장받도록 하는 거고요. 이에 미치지 못하면은 김해시와 부산시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김해뿐 아니라 의정부시의 경우에도 만약에 승객수가 애당초 예측했던 수요의 50%에서 80%인 경우에는 10년간 적자를 보전한다는 그런 MRG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확대시킨 게 있고 해서 2009년도에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이 MRG 제도를 폐지를 하게 되고요. 이 MRG가 MCC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MCC가 2014년도에 변경이 되는데 MCC는 최소 비용 보전입니다. 미니멈 코스트 서포트, 코스트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 비용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사업 운영비죠. 그 최소 사업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투자 원리금하고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기준 운영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운영비로 설정해가 실제 수익이 이 기준 운영비에 못 미치게 되면 그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MRG가 MCC로 변경된 것은 좀 개선된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간접 통제에 강합니다. 이것은 민간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만약에 민간이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러 가지 유인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문들이 맞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정보에 있어서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다시요. 대리정부에서는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답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대리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리정부에 대한 정부 통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화의 효과를 이제 보는 건데요.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시요. 민간화의 긍정적 효과로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답은 틀립니다. 왜냐? 영리 추구 때문에 맞지 않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우처 설명드렸는데요. 바우처에 있어서 보시죠.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답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수만 있게 되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BTO 우리 설명드렸죠. BTL, BTO 등등. 자, BTO는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한다. BTO는 민간의 수요 위험을 배제한다. 답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민간이 운영 주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제한다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